오늘 아침부터 이 뉴스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성희롱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 일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그러니까 송년회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고요. 네. 성남시내 한 호프집에서 시민단체 송년회가 있었는데 네. 현근택 부원장이 성남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로 일해온 50대 여성에게 너희 부부냐?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현근택 부원장이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변호사 누가 부부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수행하는 정치인과 너하고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리지 않았느냐라고 하하하 웃었다는 거고요. 해당 여성이 그 자리에서 말이 지나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부원장은 같이 사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해당 여성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희 부부냐 하하하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맴돌아서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라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말이 여러분 송년회면은 그 어떤 말도 용납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사람이 지금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 50대 여성입니다. 그 수행비서 여성에게 다짜고짜 너희 부부냐? 라고 운을 떼니까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귀를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누구와 누구를 부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정말 듣기에도 민망하고 분노가 치밀고 귀를 의심할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에 대해서 현근택 부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 송년회 다음 날 현근택 부원장이 그 피해 여성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10통 정도 전화를 했고 네. 그래도 아마 통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그 메시지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네. 어제 현근택 부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입장문에 보면 송년회 다음 날 그 여성 비서가 수행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신 말 때문에 지금 그 수행비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때 현근택 부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정치인이 그 기억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메시지 그 문자에는 술 마셔서 뭐 기억이 없다 이런 표현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 수행 비서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네. 문제는 그 입장문으로부터 또 다른 논란이 터진 겁니다. 또 있어요, 논란이. 뭐가 또 터졌냐면 네네. 그 입장문에 현근택 부원장이 억울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데요? 뭐가 들어있냐면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분들에게 확인해봤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이 말을 종합해보면 현근택 부원장은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사과는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좀 억울하거든? 지금 주변 사람들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너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 말은 나는 상처 주지 않았는데 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이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다른 분들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이 그럼 거짓말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발언을 조심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여성에게 보냈던 문자만 보면 실수를 인정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오히려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었는데 이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라는 점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는 당사자,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뉘앙스, 당시의 상황, 그동안의 정황, 시점 이런 게 다 종합돼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는 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현근택 부원장의 입장을 보면 조금 이례적이랄까요? 좀 눈에 띄긴 해요. 뭐냐면 입장문인데 저간의 사정을 세세하게 적었어요. 뭐냐?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지역 정치인이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것까지 적었어요. 그렇다면 현근택 부원장의 본심,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점이.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나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일이 있었다는 거, 해당 발언을 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 과정, 이러한 지금 시끄러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거론되고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비아냥하는 그런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되고 딱 회복되고 깨어나서 했던 첫말 대전은요. 대전은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거의 빗대서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진다에 나온 첫 메시지가 현근택은요. 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현근택 부위원장의 이 논란이 엄청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이슈가 크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핸드폰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이 걸려요. 맞아요. 네. 근데 저게 이재명 대표하고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징계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번 총선에 못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정성호 의원이 아니 그거 아니면 그냥 엄중 경고로 끝나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성호 의원이 저기 현근택 부위원장을 징계할 무슨 위치에 있나요? 지금 뭐 당직 뭐 맡고 있어요? 없습니다. 어허. 그 전혀 당직이 없는 아무리 뭐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하고 현근택 부위원장의 저 징계 수위를 논하는 것. 그럼 저렇게 둘이 수위를 논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현근택 부위원장의 이 소위 말하는 성희롱 논란에다가 네. 또 다른 논란까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여러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의 윤리 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위원과 당 대표가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좀 문제가 될까? 지금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지금 어떤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자, 요 방금 들으신 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 지금 민주당이 몸담았던 인사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낸 건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뭐 현근택 부원장 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총선이 석 달도 채 못 남았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지금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됐고,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새치혀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